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전산세무 2급 제96회 기출문제 실기편 보겠습니다. 회사 이름 주식회사 평화전자입니다. 출발합시다. 문제 1번 일반전표 입력 메뉴 문제입니다. 1번 문항 8월 31일 당사의 법인세 중간연합세액 자산으로 처리 50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답니다. 중간연합 납부했다고요? 대변의 보통예금 차변을 선납세금으로 회계 처리할 것입니다. 메뉴입니다. 일반전표 입력 메뉴 8월 31일 대변의 보통예금 500만 원 차변에 선납세금이라는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더라. 2번 문항 9월 3일 미국의 바이든 은행으로부터 금년 2월 10일 차입한 차입금 2만 달러를 보통예금에서 달러로 환전해서 상환했다. 상환 당시 환율은 1달러당 1,100원이고 차입 당시 환율은 1달러당 1,200원이었다. 환전 수수료 등 기타 비용은 없었다. 외화로 표시되어 있는 자산 부채를 없애면서 환율 차이에 대해서 뭘 인식합니까? 외환 차익 또는 외환 차손을 인식합니다. 그지요? 자, 상환할 때 환율은 1달러당 1,100원입니다. 그러면 돈 얼마가 나갑니까? 2만 달러 곱하기 1,100원. 2,200만 원이 돈 나갑니다. 대변에 보통예금 2,200만 원. 차변에 부채가 감소합니다. 얼마가 감소합니까?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감소한다. 거래처는 바이든이래. 자, 부채 감소하는 거는 1,200원 곱하기 2만 달러라는 금액이 감소한다 이겁니다. 1,200 곱하기 2만 2,400만 원입니다. 2,4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의 부채가 감소하면서 돈이 조금만 나갔으니까 우리는 이익 봤다 그지? 200만 원. 외환 차익이라는 수익의 증가로 기록할 겁니다. 입력합시다. 9월 3일 차변부터 기록할까? 차변에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의 감소 바이든 은행 거래처 2,400만 원 대변의 보통예금 자산의 감소는 얼마요? 2,200만 원이다. 그래서 우리 이익 봤다. 대변에 외환 차익이라는 수익의 증가 기록한다. 3번 문항 9월 30일 9월분 직원 급여가 아래와 같을 경우 이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십시오. 당사의 급여 지급일은 매월 말일이고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다. 계정 과목은 급여와 임금을 사용하여 분기하기로 하며 하나의 전표로 회계 처리하십시오. 됐죠? 영업팀, 생산팀 직원이 있습니다. 자, 회계 처리 아래쪽에 입력합시다. 자, 영업팀 급여라는 800번대 코드, 생산팀 임금이라는 500번대 코드로 회계 처리할 겁니다. 자, 영업팀은요 250만 원, 생산팀은 230만 원. 이렇게 비용 처리할 거고요. 자, 대변에 그러면 두 개 합해서 480만 원 돈 나가야 됩니다. 480만 원 돈 나가야 되는데 법에 따라서 각종 세금을 원천 징수합니다. 금액이 얼마요? 445890. 그거를 예수금으로 기록합니다.
그래서 480만 원에서 445890 차감한 4354110만 돈 나갑니다. 보통 예금으로. 됐습니까? 이렇게 분석할 수 있고 요거 두 개 합하면 진짜 480만 원 되는지 확인해 봅니다. 4354110 플러스 445890 하면 480만 원 계산되네요. 당연하다, 그지? 오케이, 이렇게 분석했고요. 자, 입력합니다. 9월 30일 차변에 급여 800번대 코드 2500000 차변에 임금 500번대 코드 2300000 대변에 예수금 445890 대변에 보통예금 4354110 됐습니다. 입력 완료. 4번 문항 11월 2일 액면가액 3천만 원인 3년 만기 사채를 3,200만 원에 발행했다. 할증 발행했네요. 대금은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답니다. 대변의 사채 3천만 원, 차변의 보통예금 3,200만 원, 대변의 사채 할증 발행 차금 200만 원. 그렇게 기록하면 되겠다, 그지요? 11월 2일 대변의 사채 액면금액으로 적는다. 3천만 원. 차변의 보통예금 3,200만 원. 대변의 사채 할증, 아이고 다시 적을게. 사채 할증 발행차금 200만 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5번 문항 12월 8일 출장 중인 영업부 직원들이 법인 신용카드로 카페 마음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다음의 신용카드 매출연표 나라카드를 제출했다. 거래일 현재 카페 마음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이고 여비 교통비로 처리하십시오. 출장 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개 사 먹었다, 그지? 뭘로? 여비 교통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800번대 코드다, 그지? 얼마요? 9,000원. 대변 신용카드로 결제했으니까 외상거래다, 그지? 미지급금 계정과목 쓰면 되고 거래처를 주의하자. 카페 마음에서 사 먹다 하더라도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신용카드사로 나라카드로 기록하는 거고 금액 9,000원입니다. 됐죠? 자, 우리가 상대방으로부터 신용카드 매출연표 받았습니다. 설사 부가가치세가 적혀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이기 때문에 매수공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될 필요가 없고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되는 거다 이거지요. 됐습니다. 자, 입력합니다. 12월 8일 차변에 여비교통비 800번대 코드 9,000원 대변의 미지급금 그렇죠. 나라카드 됐습니다. 입력 완료. 자, 일반 점포 입력 메뉴 문제 풀어봤고요. 자, 메뉴 닫고 문제 2번 메인 매출 점포 입력 메뉴 문제로 넘어갑니다. 1번 문항 5월 11일 당사는 주식회사 전자랜드로부터 업무용 컴퓨터 110만 원 부가가세 포함을 현금으로 구입하고 현금 영수증을 수취했다. 단 자산으로 처리한다. 비품 구입했다, 그지? 자, 부가가세 적혀 있는데 현금 영수증 받았고 부가세 적혀 있는데 매입수공제 받아 먹을 수 있다, 그죠? 따라서 이 내용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돼야 되고 따라서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는 거 맞다 이겁니다. 그리고 유형은 매입이면서 현과 60일을 선택할 겁니다. 회계 처리는 차변의 비품 그리고 대변의 현금 기록하면 되겠네요. 분석 끝났지요?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 날짜는 5월 11일 유형 매입이면서 현과 60일이다. 그치? 자, 현금 영수증 거래의 경우 공급가액란에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 입력한 다음 엔터키 치면 물건값 부가가치세 자동으로 싹 갈라지더라. 그지요? 110만 원을 입력합니다. 엔터 됐습니다. 그 다음 거래처는요. 주식회사 전자랜드. 자, 분계 차변의 비품 대변의 현금 이렇게 하면 입력 완료. 2번 문항 7월 16일 당사의 영업보수에서 출장용 차량 100일량 1000cc 미만의 경차 승용차이지만 매입세 공제 받아 먹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겁니다.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가 아니고 경차이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 받아 먹을 수 있는 것이다. 자, 우리 이론편에서 배웠던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범위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비영업용에 대해서는 특별히 고민할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회사가 승용차로 먹고 사는 택시회사, 자동차 판매회사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제조기업이라면 회사 명의로 가지고 있는 승용차는 전부 다 비영업용이다. 그리고 매입세 품공제되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에서의 소형 승용차는 뭐라고요? 8인승 이하의 승용차고 and 100일량 1000cc 이하는 경차로서 매입세 공제 받아 먹을 수 있으니까 100일량 1000cc 초과다 이겁니다. 8인승 이하이면서 and 100일량 1000cc 초과 그런 거를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라고 부르더라. 그거는 매입세 불공제인데 지금 보는 차는 100일량 1000cc 이하 경차니까 매입세 공제 받아 먹을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이러한 경차에 대해서 기름 넣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바람에 신용카드 매출연표를 받았습니다. 거기 적혀있는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받아 먹을 수 있고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세 반영되어야 되고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 입력하는 건 맞다 이겁니다. 유형은 매입이면서 카과 57을 선택할 겁니다. 회계 처리요. 차변 차량 유지비면서 800번대 코드 영업부서니까 그지? 그리고 대변은 신용카드 거래니까 미지급금 계정 과목 쓰되 거래처를 주유소가 아니고 카드사 국민카드로 회계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분석 끝났지요? 입력합니다. 7월 16일 57 카과 공급가일란에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 33,000원 입력하고 나서 엔터키 치면 30,000원과 3,000원으로 싹 갈라질 거다 그지? 33000 엔터. 자, 우리한테 신용카드 매출연표 주는 사람은 주유소입니다. 주유소 무슨 주유소? 가득 주유소. 주식회사 가득 주유소에서 우리한테 신용카드 매출연표 준 거고 자, 신용카드사는 무엇이었다고요? 국민카드. 자, 분계 차변에 차량 유지비 800번대 코드 대변에 미지급금 이렇게 쓰되 상단의 주유소가 거래처로 끌려오는데 이거를 뭘로? 국민카드로 그죠? 국민카드로 거래처 수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57 카과의 경우 입력할 때 유의사항 상당 거래처랑 하단부 회계 처리할 때 거래처가 서로 다르다. 중간에 신용카드사 적어주자. 이렇게 입력할 때의 유의사항 정리해 보았습니다. 3번 문항 8월 11일
거래처 주식회사 5대 양의 제품을 매출하고 아래와 같이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 우리가 과세 물건 팔고 부가가치세 적혀 있는 세금 계산서 발급했습니다. 11과세. 이에 대한 회계 처리하십시오. 전자세금 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된 것으로 가정한다. 대변의 제품 매출, 이제 차변은 이제 돈 받아야 되는데 물건값이랑 부가가치세 합해서 748만 원 돈 받아야 되는데 현금으로 300만 원, 그죠? 외상으로 4480000이랍니다. 차변의 현금, 차변의 외상 매출금 그렇게 회계 처리하면 되겠네요. 분석 끝났지요? 그 다음에 품목 수량 단가에 뭔가 기재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입력해 주기로 합시다. 자, 8월 11일 10일 과세고 품목은 전자제품, 전자제품 다시 적을게요. 전자제품 수량은 2000, 단가 3400. 그러면 680만 원, 68만 원 자동으로 입력되네요. 거래처는 주식회사 5대 양. 전자외부 전자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죠? 분계. 대변의 제품 매출 맞고 차변의 현금 300만 원. 차변의 외상 매출금 4480000. 입력 완료. 4번 문항 8월 16일 사업자가 아닌 한 지평에게 제품을 판매했는데 대금 88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이 당일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단 세금 계산서나 현금 영수증은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과세 대상 물건을 팔고 증빙 아무것도 발급 안 했습니다. 14건별이 되겠고요. 회계 처리,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의 보통예금 처리하면 되겠네요. 분석 끝났습니다. 입력합시다. 8월 16일 14건별. 14건별의 경우에도 공급가일란에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 입력한 다음 엔터키 치면 물건값과 부가가치세 자동으로 갈라지는 기능이 있더라, 그지요? 88만 원을 입력합니다. 88만 원, 880000, 880000 됐지요? 엔터키 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거래처는 누구라고? 한지평. 자, 분계. 대변의 제품 매출 맞고 차변의 보통예금 입력 완료. 5번 문항 9월 5일 태풍으로 인해 손상된 공장 건물을 수선하고 주식회사 다고처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 중 1000만 원은 주식회사 다고처에 대한 외상 매출금과 상계하기로 했고 나머지는 다음 달 말에 받기로 했다. 단 세금 계산서 품목은 복수거래로 입력할 것. 복수거래라는 기능 사용해서 작업하십시오 라고 요구하고 있네요. 어렵지 않지요? 작업합시다. 자, 우리가 이런 공사를 하고 부가가치세 적혀 있는 세금 계산서 받았습니다. 매입소공제 받을 수 있다, 그지? 유형 50일 과세고. 회계 처리, 차변. 자, 자본적 지출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거는 건물이라는 자산으로. 수익적 지출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수선비라는 비용으로. 코드 번호는 공장이니까 500번대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차변 회계 처리하고. 자, 대변은 자, 돈 주면 됩니다. 돈 주면 되는데 1000만 원 부분은 주식회사 다고체라는 거래처에 대해서 우리가 받을 돈이 있나 봅니다. 외상 매출금. 그 외상 매출금을 없애는 걸로 처리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대변이 현금 보통 예금 아니고 뭘로?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의 감소가 기록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나중에 주기로 했습니다. 미지급금으로 처리하면 되겠네요. 됐죠? 분석 끝났고요. 복수거래라는 걸로 작업하자. 오케이. 입력합니다. 9월 5일 50일 과세고. 자, 품목란에 딱 커서 위치시킨 다음에 상단에 있는 복수거래를 클릭합니다. 그래서 자,
품목에다가 품명이라고 되어 있는 요 내용을 적으면 되겠다. 그죠? 증축공사. 뭐 규격 수량 단가 이런 건 넘어가고요. 공급가액이 3500000. 그다음에 도색공사 2000000. 오케이. 이렇게 입력하고 다음 내용 진행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품목 안에 증축공사 외 뭐 이렇게 표시되고 보라 색깔로 복수 뭐 이렇게 표시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거래처는 주식회사 다고쳐. 전자여부 여 분계. 자, 차변에 건물이라는 자산으로 얼마요? 3,500만 원. 그리고 차변에 수선비 코드번호 500번대 코드로 얼마요? 200만 원 기록하고 그 다음에 대변에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의 감소로 1,00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돈 나중에 주기로 했습니다. 미지급금 그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거래처는 전부 다 주식회사 다고쳐 맞다 그지? 상단에서 끌려오는 거 그대로 놔두면 되겠네요. 입력 완료. 자, 그다음 매매주 준비 입력 메뉴 이제 닫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문제 3번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1번 문항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당사의 일기 확정 시 대손색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십시오. 됐습니다. 자, 입력하는 건 전혀 어렵지 않고 입력을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했다. 그지? 자, 하나씩 판단합니다. 자, 2019년 7월 27일 당사에서 사용하던 비품 냉난방기를 실내 상사에 330만 원 공급 대가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외성으로 판매했습니다. 2021년 올해 6월 1일에 현재 실내 상사 대표자가 실종이 되어서 비품 냉난방기 대금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답니다. 실종되었고 그 돈 못 받는다는 게 객관적으로 확인되었어. 어떻게? 대손 인정된다 이겁니다. 세법에서도. 그래서 이 부분 입력하는 건 맞다. 2번 2018년 3월 15일 주식회사 민교전자에 제품을 판매한 매출채권 1,100만 원 공급 대가를 받기 위해서 법률상 회수 노력을 했는데 회수하지 못하고 올해 3월 15일자로 상기 매출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답니다. 소멸시효 완성이라고 세법에서 인정한다 이겁니다. 입력하자. 3번 올해 1월 9일 주식회사 순호 상사에 판매하고 받은 약소금 2,200만 원 부가가세 포함이 올해 6월 11일 최종 부도 처리됐답니다. 부도 처리되었다고 해서 바로 대손 인정되는 거 아니다. 그지? 6개월 경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6월 11일 부도 확정되었다고 그러면 6개월 경과해야 돼. 그러면 12월 11일이 딱 6개월 되는 날이고 12월 12일이 되어야 6개월이 경과한 날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12월 12일이 속하는 2기 확정신고서에 대손세 공제신고서 내용으로 반영해야 되는데 지금 반영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거지요. 됐습니다. 그 다음 2020년 7월 채무자의 파산을 근거로 해서 대손세 공제를 홀랑 받아먹었답니다. 과거에 자, 주식회사 경건 상사에 대한 매출 채권 7,700만 원 부가가세 포함 중 2,310만 원 부가세 포함을 올해 5월 31일 보통예금으로 받았답니다. 생각지도 않게 돈을 받았다 이겁니다. 당사는 해당 채권액에 대해서 2020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 시 대손세 공제를 적용받았었다. 대손 사유는 뭐 이렇게 입력하십시오. 됐죠? 돈을 돌려받았으니까 돌려받은 돈 중에서 부가가세 부분은 다시 나라에 납부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대손세 공제 신고서에 반영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자, 다른 내용 없고 돌려받은 것만 있는 상황이라면 세금을 추가로 내야 되는 상황이니까 굳이 요 서식 작성할 필요 없어. 그런데 지금 문제를 보면
대손세 공제 적용 받는 것도 있고 다시 토해내야 되는 것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다, 그지? 그러면 이 내용도 당연히 요 서식에 반영해야 될 거고 당연히 다만 금액 반영할 때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로 금액 반영할 거다 이겁니다. 의미는 뭐다고? 다시 세금을 토해내야 되는 겁니다라는 의미였다. 됐습니까? 그래서 토탈 세 가지 내용을 반영해야 된다라는 거 확인했고요. 이제 입력합시다. 부가가치 모듈 대손세 공제 신고서 메뉴 엽니다. 자, 일기 확정이다, 그지? 일기 확정. 4월부터 6월. 자, 우리는 매출한 사람 입장이다, 그지? 두 탭 중에서 왼쪽에 있는 대손 발생 탭에다가 하나씩 입력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내용. 6월 1일이 확정일이다, 그지? 2021-06-01 대손 금액은 3300000. 거래처는 어디였습니까? 신라상사. 대손 사유는 뭐 실종 뭐 이런 거죠. 사망 실종 선택하면 되겠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 3월 15일이다. 그지? 3월 15일자 즉 일기 예정 신고 기간에 해당하는 날짜지만 대손세 공제는 뭐 확정 신고 때만 적용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내용 확정 신고할 때 반영해야 되는 거다 이겁니다. 자, 2021 0315 오케이 됐습니다. 금액은 11 000 000 됐습니다. 거래처는 주식회사 민교전자. 소멸시효 완성 6번 선택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4번 내용 날짜가 언제입니까? 5월 31일이네요. 2021-0531 그지? 금액은 돌받은 게 얼마라고요? 2,310만 원인데 그걸 뭘로? 마이너스로 전환돼 갑니다. 마이너스 231000000 오케이. 그러면 부가가치세 금액은 210만 원입니다 라고 딱 자동 표시되네요. 그 다음 거래처는 이름이 주식회사 경건상사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7번 직접 입력 뭐라고? 뭐 대손 채권 일부 회수라고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작업했고 참고로 금액 확인해 보면 자 이번에 대손 확정이 되어가지고 세법에서 인정하는 대손 확정이 되어가지고 나라로부터 대손세 공제 적용받는 것, 즉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13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대손세 공제 받았던 거를 생각지도 않게 돌려받는 바람에 다시 나라에 세금 내야 되는 게 210만 원 있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 결과값이 마이너스로 도출되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80만 원을 나라에 추가로 세금 내야 됩니다 라는 결론이 나왔다 이거지요. 조금 특이한 상황인데 뭐 시험이다 보니까 이렇게 출제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됐지요? 자, 입력 끝나고 내용 저장하고 메뉴 닫으시면 되고요. 참고로 이 내용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과연 어떻게 반영될지 확인해 봅니다. 참고로 자, 부가세 신고서 메뉴 열고 4월부터 6월 기간 입력합니다. 자,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8번 라인이다. 그지? 대손세 가감에 어떻게 반영됩니까? 과세 표준은 건드리지 않는다. 그지? 대손이 있다 하더라도 공란이고 세액 쪽에 반영되는데 뭘로? 플러스로 반영된다 이겁니다. 80만 원이. 무슨 의미라고요? 매출 세액을 추가로 내겠습니다. 세금을 추가로 내겠습니다. 라는 의미다 이겁니다. 그래서 대손세 공제 신고서의 결론값은 정반대 부호로 대손세 가감 란에 반영된다. 다시 한번 학습 차원에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메뉴 닫으시고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2번 문항. 다음은 2기 확정 신고와 관련된 자료다. 이를 반영해서 2기 확정 신고서를 작성하십시오. 제시된 자료만 있는 걸로 가정하고 아래의 내용 중 예정 신고 누락부는 전표 입력도 직접 하십시오. 가산세를 반영하십시오. 오케이? 예. 자, 2기 확정 내용이 나와 있고 특이한 점은 매출과 매입에 대해서 예정 누락분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거는 전표 입력까지 해달라 이겁니다. 전표 입력하면서 이게 예정 신고서가 아니고 확정 신고서에 반영되도록 할 수 있는 작업이 있었다, 그지? 그거를 좀 해달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자, 화면을 약간 이렇게 좀 위로 올릴까? 그러면 이제 아래쪽까지 전부 다 내용이 보이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매출 내역, 매입 내역 나와 있고 예정신고 누락분 내용이 나와 있고 뭐 기타 어쩌고 저쩌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료 보면서 바로바로 작업합시다. 자, 그러면 전표 입력해야 되는 것부터 작업할게요. 자,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 엽니다. 회계관리 모듈에서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 그 다음에 9월 25일 날짜 적습니다. 9월 25일. 자, 비사업자 김대웅 씨에게 제품을 현금으로 매출하고 발급한 현금 영수증 4070000 부가가치세 포함 누락분을 확정신고서에 반영한답니다. 9월 25일이니까 7, 8, 9 예정신고 기간에 해당하니까 예정신고 때 반영했었어야 되는데 깜빡 누락했다 이겁니다. 그거를 확정신고서에 반영해 주십시오. 자, 일단 전표 입력해야 되겠다, 그지? 유형은 뭡니까? 자, 과세 물건 팔면서 부가가치세 적혀 있는 현금 영수증을 발급했습니다. 매출이면서 현과 22가 되겠습니다. 회계처리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의 자, 현금 됐죠? 입력할게요. 9월 25일 유형 22 현과 공급가액란에 4070000 입력하고 엔터키 치면 물건값과 부가가치세 자동으로 싹 갈라지고 거래처가 김대웅입니다. 분계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의 현금 이렇게 처리하면 전표 입력 끝났고요. 자, 요 내용을 어떻게 예정신고서가 아니고 확정신고서에 예정 누락분으로 반영시키고 싶다 이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해당 전표 클릭해서 상단의 간편집게 옆에 있는 역삼각형 클릭합니다. 그리고 예정 누락분을 클릭한다. 보조창에서 2021 자, 2기 확정신고서에 반영할 거다, 그지? 확정신고 기간은 10월부터 12월이다, 그지? 개시 연월 10월이라고 적으면 되겠다. 확인 버튼 누르면 요 전표돼서 보라 색깔로 누락이라고 딱 표시됩니다. 그 다음 매입에 대해서 9월 16일입니다. 9월 16일 자, 유형 자, 주식회사 샘물에게 원재료를 현금으로 매입하면서 수취한 종이세금 계산서 17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가 있었는데 누락해서 그거를 확정신고서에 예정 누락분으로 반영시키고 싶다. 유형 뭐라고요? 50일 과세입니다. 과세 대상 물건 구입하면서 부가가세 적혀 있는 세금 계산 받았습니다. 그리고 매입수공제 받아먹을 수 있으니까 50일 과세. 회계처리 차변의 원재료, 대변의 현금 적으면 되고 특이한 점은 전자세금 계산서 아니라 종이세금 계산서니까 전자란을 부라고 체크해야 될 것이다. 됐습니까? 자, 9월 16일 50일 과세고 공급가액 170만 원 그리고 거래처는 주식회사 샘물 전자예부 주의하자. 여 아니다. 부다, 그지? 0번을 선택합니다. 분계 차변의 원재료 맞고 대변의 현금 이렇게 하면 전표 입력 끝났고 해당 전표 클릭해서 간편지기 옆에 있는 역삼각형 예정 누락분 클릭해서 보조창에 2021 10월이라고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표 역시 보라 색깔로 누락이라고 표시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전표 입력 작업 끝났고요. 이제 그러면 매일 매출 전표 입력 메뉴는 필요 없다, 그지? 메뉴 닫아버리고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메뉴 엽니다. 부가가치 모듈 와서 부가가치 신고서 메뉴 연다. 10월부터 12월 자 불러와진 내용 확인합니다. 매출이면서 예정신고 누락분이 한 건이 딱 그치? 370만 원과 37만 원. 그죠? 그게 7번 라인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전표 입력했던 작업 내용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매입이면서 예정신고 누락분이 한 건 있다. 그지? 170만 원과 17만 원. 그게 12번 라인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작업했던 그 내용이다. 그지? 오케이. 전표 입력한 것이 잘 반영되어 있구나라는 거 확인했고요. 자, 이제 나머지 내용들 자료 보면서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공급가액 3억 5천만 원, 종이 세금 계산서 발급 2,500만 원. 어쨌든 세금 계산서 발급한 거고 과세 대상 물건이다, 그지? 그러면 1번 라인에 적으면 되겠습니다. 375 000 000. 다만 우리 회사는 법인인데 종이 세금 계산서 발급했다고 1% 가산세는 내야 될 겁니다. 됐죠? 좀 이따 가산세 계산합시다. 자, 매입 내역. 전자세금 계산서 수치 일반 매입이랍니다. 됐죠? 자, 아래쪽 기타 내용 읽어볼게요. 위의 예정신고 누락분은 매입 매출 전표의 입력, 분계 포함 후 불러오고 나머지는 입력된 자료는 무시하고 제시된 자료를 직접 입력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있다 지금. 법인 카드 사용액은 모두 매입세 공제 요건을 충족했다. 알았다. 그렇게 이미 됐습니다. 법인 카드로 매입한 거 요거 매입세 공제 받아 먹을 수 있는 거랍니다. 그러면 부가가세 신고서에 반영해야 되는 게 맞다, 그지? 그다음 2기 예정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22년 1월 23일에 2기 확정 신고를 하는 걸로 가정하고 납부지연 가산세 계산할 때 미납일수는 90일로 해서 계산하십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기타 내용까지 전부 읽었고요. 자, 계속 입력 진행하겠습니다. 자, 일반 매입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 못 받는다라는 별도 언급 없으니까 매입세 공제 받아 먹을 수 있는 걸로만 반영하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요거 10번 라인에 반영하고 그걸로 끝 되겠습니다. 16번 라인에 추가로 반영할 거 없다 이겁니다. 자, 일반 매입으로 세금계산서 수치분 반영합니다. 10번 라인 290 000 000 그리고 2,900만 원. 그 다음 법인 신용카드로 물건 구입했고 매입세 공제 받아 먹을 수 있다고요? 그거는 14번 라인 기타 공제 매입세액에 반영되어야 되고 상세 내용은 오른쪽에 적는다, 그지? 신용카드 매출 수령 금액 합계표 중에서 일반 매입 41번에 적으면 되겠네요. 얼마? 21000 000 2100 000 이렇게 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적혀야 되는 내용은 일단 적었고 가산세만 이제 추가 작업하면 되겠습니다. 자, 가산세. 자, 먼저 법인이 종이 세금 계산서 발급했다고 그거 1% 가산세 내야 되고 정확히 따지면 미발급 등에 적는 게 맞다 이겁니다. 출발점은 2,500만 원. 1% 자, 25000 곱하기 1% 하면은 25만 원 되겠습니다. 그다음 자, 예정 신고 때 무언가가 누락이 되었다, 그지? 매출도 누락되었고 매입도 누락되었습니다. 자, 납부 세계에서 출발한다, 그죠? 작게 신고되고 작게 납부된 납부 세계에서 출발해서 과소신고 가산세랑 납부 지연 가산세를 계산하면 될 겁니다. 자, 매출 세액으로 따지면 얼마였습니까? 우리 서식을 이미 작성했잖아. 자, 예정 신고대로 누락된 게 있었는데 매출세액으로 따지니까 37만 원. 그리고 매입세 공제 받아 먹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따지니까 17만 원만큼이 각각 누락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납부세액으로 따지면 얼마라고요? A 빼기 B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만 원이라는 납부세액이
작게 신고되었다 이거지요. 그러면 10%가 원칙이야. 그러나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수정 신고하는 거니까 75%만큼 감면 받을 수 있다, 그지? 그래서 100%에서 75% 뺀 25%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결론값 얼마 나옵니까? 자, 20만 원 곱하기 10%, 2만 원이 원칙인데 여기서 곱하기 25% 하니까 5천 원이 결론값 되겠습니다. 그리고 납부지연 계산합시다. 20만 원에서 출발해서 하루에 10만 분의 25씩 따박따박 가산세 붙는데 일수를 며칠로 하라고요? 90일로 하라고요. 그러면 결론값이 20만 원 곱하기 25 나누기 10만 하면 하루에 50원씩 가산세 붙는데 곱하기 90 하면 4,500원 결론값 나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가산세 계산했고요. 이 내용을 입력하는 거다, 그지? 자, 가산세 입력합니다. 어우, 정신사나워. 분석한 거 아깝지만 그냥 지워버리고 입력합시다. 자, 과소신고 출발점 20만 원. 원칙은 10%, 2만 원이 원칙이지만 거기서 곱하기 25% 하니까 5천 원이 결론값 되더라. 그리고 납부지연 출발점 20만 원입니다. 자, 애당초의 일기 예정 신고 기한이 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조창을 그냥 공란으로 비우고 넘어가도 당연히 정답이 인정되는데 굳이 입력해 본다면 이렇게 되겠지요. 2021 이 2기 예정 신고 기한이 일반적으로는 7, 8, 9월에 대한 거니까 10월 25일일 겁니다. 그런데 그 날짜가 토요일 또는 일요일이면 그 다음 주 월요일로 날짜가 바뀔 수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요 보조장이 지금 자료가 미비하니까 채점 대상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뭐 일반적인 경우 토요일, 일요일 아니다라고 가정한다면 10월 25일 될 거고요. 계속 진행해 볼게. 자, 실제로 확정 신고한 거는 2022년 1월 23일이다, 그지? 2022 1월 23일 이렇게 하니까 90일이 이렇게 계산이 되네요. 이 문제 만든 분은 2기 예정 신고 2기 예정 신고에 대해서 법적인 납부 기한도 10월 25일이었다라고 가정해서 문제를 만든 모양입니다. 10월 25일자로 납부가 되었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확정 신고 때 반영하다 보니까 좀 납부가 늦었다 이겁니다. 90일만큼. 그래서 가산세가 4,500원으로 계산되더라. 이렇게 하면 가산세 작업 끝났고요. 가산세 토탈 합계해 보면 259500 나오고, 그리고 부가가세 신고서 서식 작성을 열심히 이제 하고 나면 결론값으로 맨 아래쪽 금액이 6859500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내용 저장하고 닫읍시다. 다음 문제 볼게요. 문제 4번 결산입니다. 1번 문항 공장에서 사용 중인 트럭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말까지 360만 원을 10월 1일에 지급하면서 전부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으로 회계 처리했다. 기간 배분은 월할 계산하고 회계 처리 시 음수로 입력하지 않는다. 기말 수정 분기하라 이겁니다. 자, 분석합시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빠른 속도로. 자, 정확하게 회계 처리되었다면 어떻게 회계 처리 되었어야 됩니까? 자, 360만 원. 뭐 현금으로 주었는지 보통 예금으로 주었는지 명시 안 되어 있다, 그죠? 그냥 현금이라고 가정합시다. 자, 현금 360만 원 내면서 자, 정확하게 회계 처리한다면 어떻게 회계 처리 되었었어야 된다고? 올해 보험료는 자, 500번대 코드다, 그지? 공장 관련 보험료니까 자, 500번대 보험료는 10월, 11월, 12월 세 달치만 올해 비용으로 회계 처리되었었어야 됩니다. 360만 원 나누기 12 하면 한 달에 30만 원이거든. 한 달에 30만 원. 자, 올해분은 3개월입니다.
90만 원만 올해 비용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9개월은 270만 원 되겠다. 그죠? 270만 원 부분은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으로 회계 처리했었어야 정확했다 이겁니다. 이렇게 회계 처리했었어야 되는데 회사는 어떻게 회계 처리했다고? 10월 1일에 대변에 현금 360만 원 기록하고 차변을 전부 다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으로 회계 처리했었다 이거지. 자산이 너무 크다 그지요? 그래서 요 정확한 결론값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기말 수정 분계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야, 선급 비용이 너무 커. 270만 원만 기록돼야 되는데 왜 360만 원으로 기록했니? 90만 원만큼 작게 만들어 자산의 감소 기록합니다. 그리고 차변은 비용의 증가를 기록한다 그지? 보험료 500번대 코드 얼마? 90만 원. 그렇게 기말수적 분계를 하면 정확한 결론값이 딱 남게 될 것입니다. 자, 분석했고 자, 위의 내용은 지우고 결론값만 남겨둔 상태에서 슬쩍슬쩍 결론값 보면서 입력합시다. 자, 수동 결산이다 그지요? 회계관리 모듈에서 일반 점표 입력 메뉴 열고 12월 31일로 입력합니다. 차변에 보험료 500번대 코드 90만 원 대변에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의 감소 90만 원 입력 완료. 2번 문항. 자, 자료 좀 볼게요. 다른 자료는 무시하고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이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의 부가가치세 예수금과 부가가치세 대급금을 정리하는 회계 처리하십시오. 단 환급세액은 미수금으로 납부세액은 미지급 세금으로 회계 처리하고 전자신고 세액공제액은 잡이익으로 처리한다. 잘 알고 계시지요? 부가가치세 대급금 부가가치세 예수금을 정리하는 분계입니다. 3개월마다 한 번씩 한다 이겁니다. 자, 이기 확정 기간 7월부터 12월 동안 열심히 이제 매일 매출 점포 임명 작업을 하고 나니까 자, 부가세 예수금이 7천만 원이었답니다. 부채다 그지? 그거를 차변으로 적어서 부채 감소 기록합니다. 매출세액을 의미한다 그죠? 부가세 예수금 7천만 원. 그리고 차변에 적혀 있는 부가세 대급금 자산이 4,700만 원입니다. 매입세액을 말한다 그지? 그거에 대변으로 적어서 자산의 감소 기록됩니다. 4,700만 원. 그래서 매출세액, 매입세액 따져보니까 매출세액이 더 크더랍니다. 그래서 차이금액 2,300만 원을 이제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채다 그지? 미지급 세금으로 그 금액을 기록하면 되겠다. 얼마? 2,300만 원. 너무 쉽다 그지? 그래서 변수 한 개 끼워 넣었습니다. 전자신고세 공제 만원. 세금 조금 깎아주는 규정이 있더라 그지? 우리 회사 입장에서 기분 좋다. 그 부분은 수익으로 기록합니다. 계정 과목은 잡이익 만원. 그래서 2,300만 원 납부하려고 했는데 만원 세금 깎아주니까 납부해야 되는 금액은 결국 얼마가 됩니까? 2,300만 원 빼기 만원 하면 2,299만 원이 결론값 되겠네요. 미지급 세금 됐습니까? 자, 미지급 세금은 2,299만 원으로 결론값 나온다. 분석 끝났습니다. 입력합시다. 12월 31일자로 입력하는 것이다. 자,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이라는 부채 감소 7천만 원.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자산의 감소 4,700만 원. 대변에 잡이익이라는 수익의 증가 10,000원.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대변에 기록되는 미지급 세금은 2,299만 원이 되더라. 3번 문항. 올해 5월 1일 하나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연 4% 이자율로 1년간 차입했다. 이자는 원금 상환과 함께 내년에 1년 후에 보통예금에서 지급할 예정이다. 월할 계산하십시오. 자, 이자를 내년에 줄 거지만 발생 주기에 따라서 올해 비용을 기록해야 된다, 그지? 자변에 이자 비용. 그리고 대변은 그 부분만큼 부채의 증가, 미지급 비용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자,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합시다. 3억 원 곱하기 4%. 이게 1년치 이자입니다. 그런데 올해 분 이자는 12개월 분에 몇 달치? 자, 5월 1일부터 빌렸습니다. 5, 6, 7, 8, 9, 10, 11, 12, 8달이다. 그지? 12분의 8 곱하면 올해 이자가 톡 튀어나올 겁니다. 자, 3억 곱하기 4% 하면 1,200만 원 곱하기 8 나누기 12 하면 800만 원 계산되겠네요. 됐죠? 입력합시다. 수동결산. 자, 차변에 이자 비용 800만 원. 대변에 미지급 비용 800만 원. 입력 완료. 4번 문항. 올해 10월부터 사용이 가능하게 된 상표권, 무형자산 1,800만 원에 대해서 5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회계 처리하십시오. 단 월할 계산할 것. 무형자산의 상각 문제다, 그지? 일반적으로는 몇 년 전에 취득한 거에 대해서 올해 무형자산 상각비 구하십시오 라는 문제가 자주 주제되는데, 이 문제는 올해에 취득한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 문제다 이겁니다. 훨씬 작업이 쉽다, 그지? 총 내용 연수와 애당초 취득 원가가 바로 이렇게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자, 1,800만 원. 자, 잔존가치 언급 없다고요? 0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누기 몇 년? 5년 정액법입니다. 그러면 1년치 상각 금액이 얼마라고요? 1,800만 원 나누기 5 하면 360만 원이라고. 그거는 1년치고 그거를 다시 이제 월할 계산해야 됩니다. 올해 10월부터 상각한다고 10, 11, 12 세 달치만 상각하자 이겁니다. 곱하기 12분의 3 하면 이제 올해 인식할 금액이 나오고요. 360만 원 곱하기 3 나누기 12 하면 90만 원 계산됩니다. 됐죠? 그래서 차변에 무형자산 상각비 90만 원, 대변에 상표권 90만 원 그렇게 회계 처리하면 되겠고요.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우리 K랩 프로그램에는 무형자산 상각비가 only 800번대 코드로만 등록이 되어 있어. 그래서 비용 계정 금액에 대해서 코드 번호 고민 없이 작업할 수 있지만 이론적으로 볼 때는 무형자산 상각비가 500번대 코드가 될 수도 있고 제조와 관련돼 있다면, 그렇지 않다면 800번대 코드가 될 수도 있다, 그죠? 이론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문구를 하나 추가하는 것이 완성도가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비용은 판매비와 관리비로 분류한다라는 가정을 문구 추가해서 학습하기로 합시다. 비용은 판매비와 관리비로 분류하고, 이 문구를 중간에 좀 끼워 넣어서 학습해 줍시다. 됐습니다. 자, 90만 원이라는 결론값 뽑아냈고 입력하면 됩니다. 수동 결산 작업해도 되지만 우리 조금 편하게 자동 결산으로 작업할까요? 결산 자료 입력 메뉴 열어서 1월부터 12월. 자, 판관비 쪽에서 무형 자산 상각비 있다, 그죠? 그 중에서 상표권에 대해서 얼마요? 90만 원. 열심히 계산한 금액을 입력한 다음에 전표 추가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됐지요? 90만 원 상표권이었다. 그지? 5번 문항. 기말 현재 퇴직급여 추계 및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기 전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은 다음과 같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퇴직급여 추계액의 100%를 설정한다. 됐죠? 퇴직급여 추계액이라고 나와 있는 게 올해 말 퇴직급여 충당금 잔액의 목표치다 이겁니다. 이걸로 달려가야 돼. 그런데 올해 추가 설정하기 전 잔액이 있습니다. 좀 부족하다 그지? 부족한 부분만큼 추가 설정하자. 생산직과 관련해서는 2,500만 원 추가 설정해야 되고 영업직과 관련해서는 1,100만 원 추가 설정해야 됩니다. 수동결산으로 입력해도 되고요. 조금 더 편하게 자동결산으로 작업하기로 합시다. 자,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서 상단부 퇴직 충당 버튼 클릭해 본다 그지? 그 문제 자료 제시 내용이 그대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자, 추계액이 얼마다고요? 생산직은 4천만 원. 그리고 영업직은 2천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그죠? 우리 조금 전에 열심히 계산했던 2,500만 원과 1,100만 원이 자동으로 딱 표시되고 그지? 요 보정창에서 결산 반영 딱 클릭하면 2,500만 원과 1,100만 원이 필요한 위치에 딱 이렇게 자동으로 표시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표 추가 클릭해버리면 그 해당 전표가 자동으로 생성될 것이다. 됐습니다. 메뉴 닫고요. 열려있는 메뉴 전부 닫고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문제 5번 원천징수 문제입니다. 1번 문항 아래 자료를 보고 대한민국 국적의 거주자인 사무직 팀장 윤성수 남성이고 입사는 올해 3월 1일 국내 근무 사원 등록 105 사원 4번으로 사원 등록을 하고 부양가족 명세에 윤성수의 부양가족을 등록한 후 세부담 최소화되도록 공제 여부를 체크해 주십시오. 본인 및 부양가족의 소득은 아래 비고란의 소득이 전부이고 주민등록번호는 정확한 걸로 가정한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라면 부라고 체크하십시오. 됐죠? 자, 사원등록 메뉴 엽니다. 원천징수 모듈 사원등록 메뉴. 자, 4번이 105번이네요. 105 윤성수 주민등록번호가 자 83 1003 1549 757 입사 2021 3월 1일 내국인이고 그지? 대한민국 국적. 그 다음에 자, 국내 근무한다고 했습니다. 뭐 국외 여부 같은 거 부 체크 그대로 기본값 놔두면 되고 생산직 아니다 그지? 사무직이라고 했으니까 생산직 여부도 부라는 기본값 그대로 놔두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기본 상태 앱은 작업 끝났고 부양가족 명세 탭 클릭합니다. 자, 윤성수 뭐 장애인이고 경로자고 뭐 이런 거 없다 그지? 그 다음에 남성이니까 분야자 공제도 해당사항 없고 배우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부모 공제 같은 것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래서 윤성수 본인에 대해서 추가 공제는 없다가 결론입니다. 자, 이제 배우자와 부양가족 내용 입력해 볼게요. 자, 먼저 김연희 배우자 김연희 자, 주민번호 8511 20 2634 568 자, 배우자 사업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있습니다. 소득금액 요건 충족하지 못한다 그지? 그래서 기본공제란을 부라고 체크해야 되겠다. 됐습니까? 그 다음 박연순 어머니입니다. 1. 직계 존속
박연순 55 1 224 2870 987 자, 어머니고요. 주거 형편상 별거랍니다. 인정해 준다 그지? 소득이 없답니다. 나요건 충족하고 소득금액을 충족하니까 기본공제 대상자 맞다 이겁니다. 뭐 비글 안에 뭔가 어쩌고저쩌고 적혀 있네. 자, 읽어볼게요. 윤성수의 직계 존속인 고인 윤성호 돌아가신 아버지다 이겁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전에 재혼했답니다. 법률은 혼인신고까지 되어 있어. 그러한 어머니다 이겁니다.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어쨌든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하고 결혼한 어머니다 이거지요. 법적으로는 어머니 맞다 그지? 그러면 그 부분 당연히 직계 존속으로서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 적용 가능할 겁니다. 됐죠? 당연한 얘기인데 뭐 비굴 안에 어쩌고 저쩌고 적어 보았습니다. 세법은 법률적으로 다 판단하는 거다. 피가 실제로 섞여 있는지 안 섞여 있는지를 어떻게 추적하겠습니까? 그죠? 당연한 소리.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맞다가 결론입니다. 그래서 60세 이상 체크하면 되겠네. 됐죠? 자, 그다음 윤아현 딸입니다. 직계 비속 아현 120505 4186 453 9세네요. 나이건 충족하고 자, 소득 없답니다. 소득금액을 충족합니다. 그러면 20세 이하 체크하면 되겠고요. 자녀이고 기본공제 대상자 맞으니까 그리고 7세 이상이니까 7세 이상 자녀세 공제 적용받을 거고 자녀란이 자동으로 동그라미 체크됩니다. 그 다음 윤건우 아들입니다. 161214 3143 573 자, 5세네요. 나이건 충족하고 7세 미만 미취학 아동으로서 소득 없으니까 소득금의 요건 나이건 모두 충족하니까 기본공제 대상자 맞고 20세 이하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자녀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이지만 7세 이상은 아니다. 그지? 5세잖아. 그래서 자녀라는 동그라미 체크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프로그램에서 다 알아서 판단해 주는 거다. 그지? 오케이. 이렇게 하면 부양가족에 대한 내용 작업도 끝나게 되겠네요. 됐습니다. 자, 메뉴 닫고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마지막 2번 문항 볼게요. 올해 4월 1일 입사한 김신희 코드번호 202 연말정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서 소득명세, 연금저축 등 월세 주택임차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작업하십시오. 4가지 탭 작업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우리 공부한 내용대로 열심히 입력하면 되겠네요. 하나씩 작업합시다. 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 엽니다. 자, 4번에서 커서 위치 측에서 검색량 띄웁니다. 김신희 확인 버튼 눌러서 불러옵니다. 짜라락 불러와 잡고 자, 먼저 현근무지 급여 총액 3,200만 원, 비과세 급여 상여 감면소득 없답니다. 현근무지, 현재 근무지의 내용입니다. 소득세 기납부색 이렇습니다. 이외 소득명세 탭의 자료는 불로기 금액을 반영한다. 자, 소득명세 탭 클릭해 볼게요. 이번 직장 주식회사 평화상사에서 받은 돈이랑 원천징수한 금액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끌려오고 있다 이겁니다. 급여 자료 입력 메뉴에 입력되어 있을 거고 그 내용이 자동으로 표시되는 거다. 당연한 소리고요. 자, 이제 전 직장의 내용을 종전이라는 여기다가 적어주면 됩니다. 자, 종전 근무지에 대한 내용 나와 있다, 그지? 하나씩 보고 입력합니다. 회사 이름은 주식회사
동서울상사 214-86-55210 2021 0101 2021 0320 어이. 그 다음에 급여 총액 900만 원. 그죠? 뭐 비과세 급여 상여 감면 소득 이런 거 없습니다. 국민연금 좀 여러분 이제 보면서 입력합니다. 국민연금 405000 국민연금 405000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300 건강보험료 300150 그 다음에 장기요양 30760 고용보험 351000 자, 제일 중요한 건 이거다, 그지? 기납부색이 무엇이냐? 전 직장에서 받은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면 세 가지 금액이 있더라 이겁니다.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 기납부세액은 무슨 의미입니까? 전 직장에서 1월부터 3월까지 근무했습니다. 1월부터 3월 급여 받는 때 원천징수되었던 게 기납부세액이었습니다. 결정세액은요. 3월 20일 날 전 직장에서 퇴사할 때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할 거다, 그지? 그 결과 세금 금액 계산된 겁니다. 그래서 차감징수세액 퇴사할 때 10만 원으로 세금 계산되었는데 근무하는 동안 20만 원 원천징수 되었으니까 10만 원만큼 다시 돌려받을 거다, 그지? 그게 적힌다 이겁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전 직장의 기납부세액은 얼마가 된다고요? 당연히 결정세액 부분이 기납부세액이 됩니다. 원천징수 이렇게 되었다가 다시 돌려받았으니까 결국은 결정세액만큼 돈 낸 거다 이거지, 그지? 요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 직장에서의 기납부세액은 결정세액에 적혀 있는 10만 원과 만 원을 적어주는 것이다. 10만 원과 만 원 적어줍니다. 10만 원과 만 원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득 명세 탭 작업 완료. 그 다음 자 연말정산 자료 쭉 나와 있고요. 자 순서대로 하나씩 작업합니다. 자 보험료 일반 보장성 보험료 85만 원 공제되고 저축성은 안 된다, 그지? 그래서 85만 원만 입력해 주자. 자 연말정산 입력 탭 와가지고 확대 버튼 누를게요. 그리고 보장성 보험료의 일반 쪽에 85만 원 적어줍니다. 850000 그 다음 화면 이 상태로 진행하면 되겠다, 그죠? 아래쪽 끝까지 이제 보이는 상태가 되었으니까 그지요? 자 교육비요. 본인 야간 대학원 교육비 본인의 경우 대학원도 된다, 그지? 오케이 400만 원 적어줍니다. 교육비 더블 클릭해서 보조창에서 본인 전액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다가 400만 원 적어주자. 그 다음 의료비 본인 질병치료비 250만 원 신용카드로 결제했답니다. 그러면 의료비 공제도 되고 신용카드 공제도 되겠다, 그죠? 시력 보정용 콘택트 렌즈 구입 60만 원 요거 한도가 있었다, 그지? 50만 원이 한도였습니다. 그래서 250만 원과 50만 원 합한 300만 원을 기록해야 되겠습니다. 미용 목적 피부과 시술비 이런 건 안 된다, 그죠? 미용 목적은 안 돼. 그래서 300만 원만 본인 의료비로 적어야 되겠다. 본인 의료비로 300만 원 입력. 그 다음 신용카드 등 사용액 본인 신용카드 사용액 1000만 원인데 위에서 있었던 250만 원이라는 질병치료비가 여기 포함되어 있답니다. 오 괜찮다. 병원에서 신용카드 결제하면 신용카드 공제도 받을 수 있는 거다. 1000만 원 그대로 적용하고 직불카드 현금 영수증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네요.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없답니다. 오케이 이 내용 자 신용카드 등 사용액 보조창에 적어주자. 자, 신용카드에 얼마? 자 1000만 원 그대로 적어준다. 그 다음 직불카드 150만 원 현금 영수증 30만 원
오케이. 그다음 월세 명세 이 부분은 월세 세액공제 적용받는 거니까 그지? 월세 주택임차 이쪽에 클릭해서 작업하면 되겠습니다. 자, 집주인 박부자고요. 그죠? 이 내용 쭉 적어준다. 네모 1번 월세기라 되어 있는 부분에서 집주인 박부자 주민등록 번호가 70061019772210 유형은 다가구입니다. 검색창 띄워서 아래쪽에 안내가 나와 있잖아, 그지? 주택 유형 구분 코드라는 안내 나와 있다, 그지? 그거를 참고해 가면서 또는 검색창 F2 키 누르면 검색창 나타난다, 그지? 여기서 이제 내용을 선택하면 된다 이겁니다. 다가구. 그다음에 면적은 35.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탄천로 90 이렇게 적어주고 게시일 2021-0101 2022 1231 이렇게 연간 월세액자 월세액이 40만 원입니다. 한 달 월세 40만 원인데 올해 1월 1일부터 내년 말까지니까 올해 12개월분을 계산해야 된다, 그지? 40만 원 곱하기 12 하면 480만 원 되겠습니다. 800-000 이렇게 입력하면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공제 대상 금액, 공제 금액, 세공제 금액 그런 게 자동 계산되고 그 내용이 맨 오른쪽 연말정산 입력 탭에 자동 반영될 것입니다. 됐죠? 하단부 월세기라는 부분에 딱 자동 표시된다. 됐죠? 화면 자꾸 크게 했다가 작게 했다가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께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네요. 자, 월세기라는 거, 월세액이라는 거, 그지? 이렇게 자동 반영되었다라는 거 확인했고요. 자, 그다음에 개인연금 이 부분 우리 문제 수정합시다. 자, 이 사람이 김신이가 85년생이더라고요. 그죠? 85년생, 36세인데 문제자료를 보니까 개인연금 저축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걸로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었고 뭐 답이 발표되었습니다. 개인연금 저축이라는 소득공제 적용받는 거는 뭐라고 했습니까?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내가 개인적으로 연금 가입해가지고 올해 불입한 거 있을 때 적용하는 거라고 했고 실무에서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거는 2001년 1월 1일 이후에 내가 개인적으로 연금 가입해가지고 올해 불입하는 그런 연금 계좌 세액공제만 적용 실무에서 나타난다고 했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뭐 굳이 요 규정을 가지고 문제 출제했는데 말이 안 된다고. 지금 85년생이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뭐 열 몇 살 때 뭐 초등학교 다니기 전에 요 초등학교 다닐 때 뭐 개인연금을 어떻게 가입을 합니까, 그죠? 말이 안 되는 소리로 이렇게 출제가 되었고, 자, 이 부분 좀 정확한, 좀 있을 법한 내용으로 그리고 실무에서 나타나는 내용으로 수정해서 우리 학습합시다. 자, 뭐 개인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뭐 소득공제고 개인 없으면은 소득공제 아니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 아니죠. 연금저축이 개인적으로 어차피 가입하는 거지 뭐 집단적으로 가입하는 겁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자, 개인이라는 단어 삭제하고 개인연금이라는 것도 그냥 지금 수정합시다. 그래서 이거를 연금저축으로 그리고 이것도 연금저축 불입액이라고는 자료로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가입을 몇 년 됐냐 그게 진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정작 그 자료는 없이 어떻게 문제를 출제합니까? 가입을 언제 했냐가 제일 중요한 정보고요. 그거를 좀 명시해 줘야 됩니다.
2019년 가입. 즉 2001년 1월 1일 이후에 가입한 연금이다 이겁니다. 따라서 연금 계좌 세액 공제가 적용되어야 되는 거다. 됐습니까? 자, 이제 요 내용으로 풀이합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은 연금 저축 등 로마자 1번에다가 반영해야 되고 그 중에서 네모 2번에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연금 저축 요거 아니고 요거는 소득공제잖아. 2번에 있는 연금 저축 요거를 선택하면 되겠다. 그러면 이 내용이 연금 계좌 세액공제에 반영될 것이다. 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이고요. 계좌번호 110-120-1300 이렇게 적어주고 납입금액 120만 원 적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그 내용이 연말전선 2호 탭의 자, 다시 확대 버튼 누를게. 아니야, 확대 버튼 누르지 말고 여기서 확인할까? 저 어디 있을까? 연금 계좌 세액 공제 여기 있네, 그지? 연금 계좌 세액 공제 쪽에 연금 저축 쪽으로 이렇게 쫙 끌려와서 표시되는 거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그죠? 제시되어 있는 아이고 자꾸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해요. 가면 다시 짧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결론값 낼까? 자, 이렇게 해서 제시되어 있는 내용 모두 입력 완료되었습니다. 됐죠? 지금까지 제 96회 기출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